텅 빈 여의도 방송센터의 복도에 형광등 불빛만 쓸쓸하게 깜빡이고 있습니다. 한때 이 건물 안에서 온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던 황금빛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차갑게 식어버린 콘크리트 벽 사이로 누군가의 한숨 소리만 들려옵니다. 1995년 겨울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거실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모래시계의 마지막 회가 방영되던 그날 밤 시청률은 무려 65.7%를 찍었고 퇴근길 거리에서 차를 세워두고 식당 텔레비전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2003년에는 대장금이 57.8%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하며 전 세계 60여 개국에 수출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방송국은 왕이었고 시청자는 그 왕국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찬란했던 왕국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지상파 드라마 가운데 시청률이 0%대를 기록한 프로그램이 속출하고 있고 한때 17%를 넘기던 뉴스고의 시청률은 5%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숫자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방송국의 지갑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방송공사는 881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SBS 역시 260억 원의 손실을 냈고 지상파 3사 전체에서 광고 수입만 711억 원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저는 이 몰락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잔혹한 진실을 낭낭히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화면 너머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시청자가 왜 텔레비전을 꺼버렸는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방송국 스스로 무덤을 판 치명적인 실수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폐허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저녁 8시가 되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한 채널을 바라보는 것이 대한민국의 일상이었습니다. 채널은 고작 5개에서 6개 뿐이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방송국이 내보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절 방송국 PD라는 직업은 의사나 변호사 못지않은 선망의 대상이었고 광고주들은 황금 시간대 30초짜리 광고 한 편에 수억 원을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부터 균열이 시작됩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전국에 깔리면서 사람들의 눈이 텔레비전 바깥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5년 무렵 등장한 동영상 공유 누리집이 세상을 바꾸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고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손안의 작은 화면이 거실의 커다란 텔레비전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2014년에 찾아왔는데 바로 그해 지상파 3사가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결정을 내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영상 누리집에 자사 콘텐츠 공급을 전면 중단한 것입니다. 자체 누리집을 통해 수익을 독점하겠다는 판단이었지만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젊은 시청자들과의 접점을 완전히 끊어버린 치명적인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손안의 동영상 누리집에서는 1인 창작자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2016년 무렵에는 10대와 20대 사이에서 텔레비전을 아예 보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방송국은 이 변화를 목격하면서도 자신들이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브랜드와 인력이라는 성벽이 아직 튼튼하다고 착각한 것이죠. 하지만 성벽 바깥에서는 이미 새로운 제국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2016년 한국에 상륙한 해외 주문형 영상 서비스는 처음에는 작은 파도에 불과했지만 2020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를 기점으로 거대한 쓰나미가 됩니다.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 지내면서 손안의 화면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골라보는 습경이 완전히 굳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칼날이 등장합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해외 주문형 영상 서비스가 한 편의 드라마에 투자하는 금액은 편당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지상파 방송국이 한 편의 드라마에 쓸 수 있는 제작비는 그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같은 배우 같은 작가가 만들어도 투입되는 돈의 규모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 화면의 완성도에서 승부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본의 격차는 곧바로 인재 유출이라는 더 큰 재앙으로 번집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능 제작자로 꼽히던 인물이 지상파를 떠나 케이블 채널로 이적했을 때 업계에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2025년에는 국민 예능인이라 불리던 최고의 진행자마저 해외 주문형 영상 서비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지상파에서 연봉 수억 원을 받던 인재들이 10배가 넘는 금액을 제안받고 떠나가는 현실 앞에서 방송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재가 빠져나가면 콘텐츠의 질이 떨어지고, 콘텐츠의 질이 떨어지면 시청률이 추락하고, 시청률이 추락하면 광고주가 등을 돌리고, 광고주가 등을 돌리면 제작비가 더 줄어드는 죽음의 나선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2년에 1조 2,091억 원이었던 지상파 광고 매출은 2023년 9,273억 원으로 10% 넘게 급감했고, 2024년엔 8,357억 원까지 떨어져 2년 연속 추락을 기록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지상파 전체 매출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47.4%에 달했는데, 2024년 기준으로는 23.7%까지 쪼그라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뼈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방송공사 직원 4,145명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2,322명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중 실질적인 보직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무보직 직원만 1,666명에 달했습니다. 평균 연봉이 9,500만 원을 넘는 조직에서 시청률은 바닥을 치고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1인 창작자가 카메라 한 대와 편집 장비 하나로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모으고 있는데, 안에서는 수천 명의 직원이 만든 프로그램이 시청률 0%대를 찍고 있습니다. 이 대조가 방송국 몰락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한국박성공사의 수신료 수입은 2022년 6,934억 원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분리징수의 영향으로 2024년 6,516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민이 내는 수신료와 광고비가 동시에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용 구조는 그대로인 채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드라마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외 주문형 영상 서비스는 간섭을 덜하고 제작비도 넉넉하다 안 갈 이유가 없다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한 방송국 PD는 자조적인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새벽까지 편집실에 앉아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야 시청률 1%도 넘기기 어려운 현실이 매일 반복된다고요. 이 절망은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2024년 방송산업 전체 매출은 18조 8,3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하며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방송 광고 매출은 2조 3,073억 원으로 전년보다 7.4% 줄었고,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3.8%가 더 빠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지상파 방송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이나 일본의 공영방송은 여전히 자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지상파는 왜 유독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 차이를 정치적 독립성과 콘텐츠 혁신의 부재에서 찾습니다. 수십 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이 교체되고 보도의 방향이 흔들리면서 시청자의 신뢰가 조금씩 무너져 내렸고, 그 균열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때 방송국은 사회의 공론장이자 문화의 중심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꿈의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세상 앞에서 스스로를 혁신하지 못한 제국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역사의 법칙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한국방송공사는 올해를 수신료의 가치를 분명히 증명하는 해로 규정하며 4년 연속 이어진 대규모 적자의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했지만, 시청자들은 이미 손안의 작은 화면 속에서 자신만의 채널을 찾아 떠난 뒤입니다. 거실의 텔레비전은 이제 가구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고, 리모컨을 잡는 손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폐허 위에서 방송국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위에 군림하던 자세를 버리고 시청자 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독점의 시대는 끝났고 선택의 시대가 열렸으며, 선택받기 위해서는 선택할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60년 동안 쌓아올린 콘텐츠 제작의 저력과 보도의 전문성은 여전히 방송국만이 가진 무기입니다. 문제는 그 무기를 새로운 전장에 맞게 다시 벼리는 것이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 몰락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결말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손안에 바로 그 답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곧 미래의 미디어 지형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그 선택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